자, 반갑습니다. 자, 경찰아 하루 끝내기. 자, 요거는 옛날 말로 치면은 뭐 핵심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그러면 핵심 요약 과정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경찰학은 단계가 있어요. 자, 단계.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자, 3단계. 자, 1단계 과정이죠. 기본 이론이다. 죠 기본 이론. 자, 기본 이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기본이 탄탄해야,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가지를 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 이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했다, 죠? 기출. 자, 기출 문제. 자, 이전에는 요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뭐 기출 문제만 가지고 한 85점 정도 가능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존의 기출만 가지고는 점수를 따기 힘들다. 요즘에는 이제 응용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기출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거야. 문제 유형에 맞춰서. 그래서 유형별 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유형별 풀이. 주구장창 이제 뭐 틀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럼 요 단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할 수 있게 동형이다. 죠? 동형. 자, 동형 모의고사. 자, 이 동형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저 동형은 동일한 형태로 시험을 보는 거다. 자,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죠? 자,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맞추는가. 자, 시간 조절하고 스피드, 그죠? 스피드.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 나중에 할 건지를 빨리빨리 정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판단력, 그죠? 임기응변력, 그런 것을 최대한 익히는 과정. 이게 실전이니까. 이게 순서대로 무조건 푸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맨 마지막 과정으로 자, 핵심 요약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루 끝내기다라고 한번 해봤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요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 요거다. 그러면 핵심 요약은 뭐 하루에 뭐 경찰은 어떻게 다 끝내냐?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이해를 시키고 뭔가를 외워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학습해왔던 것들을 리뷰를 하는 거예요. 리뷰. 자, 리뷰. 자, 한 번 더 보는 거다. 한 번 더. 그죠? 자,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쭉 돌려서 어떤 내용을 내가 학습을 했었고 이런 게 어려웠고 이거 할 때는 뭐 사연이 있었고 아, 징계할 때 여자친구한테 욕먹고 헤어졌구나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리뷰를 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이제 경찰학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쭉 한번 되새김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뭐 최근의 유형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쭉 보긴 할 건데 되도록이면 빨리 전체를 한번 돌려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핵심 요약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론과 강론이 있다. 그죠? 총론과 강론. 자, 그러면 총론이 있고요. 강론이 있어요. 총론과 강론. 자, 원래 출제 비율이 뭐 85대 1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강론의 양이 15%면은 양이 너무 적다. 자, 그리고 이제 총론의 85%를 낸다면 낼 게 없다. 자, 왜냐면 주제는 한정돼 있고, 그죠? 문항은 많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상한 거를 껴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뭐 예상된 것보다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5% 해가지고 한 70대 30? 70대 30? 네, 아니면 75대 25? 그래서 30문제당 한 10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자, 그러면 자, 총론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정확한 이해가 돼야 된다. 자, 논리적인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논리적인 이해. 자,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무작정 이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주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총론에 어떤 막히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가 뭐냐?
기본 원칙이라든가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강론은 마찬가지로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논리적 암기가 필요하다. 논리적 암기. 그러면 또 여기서 암기를 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냐? 그게 왜 만들어지냐? 논리를 조금 알고 있어야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기출들은 대부분이 그냥 구구단이다. 구구단. 그냥 주구장창 외우고 있으면 답이 나왔다. 근데 최근의 유형은 이제 구구단이 아니라 곱셈을 해야 돼요. 곱셈을. 그러면 곱셈의 원리를 정확하게 논리적 구조를 알고 있어야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논리적 이해와 논리적 암기를 병행하셔야 된다. 옛날에는 뭐 단순 이해와 단순 암기로 끝이 났지만 지금은 논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별은 종론이 많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에 자, 상중하가 있겠죠? 상중하. 자, 상중하. 자, 그래서 이제 아마 학생들이 걱정할 거예요. 20인의 2차가 진짜 어려웠으니까 23년도 1차는 어려울까 쉬울까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20인의 2차가 가만 들여다보면 문제 잘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처음 유형을 접하다 보니까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뭐 체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40단계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다. 어떤 것들은 쉽고 어떤 건 너무 어렵고 어떤 건 너무 쉽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들이 상중하로 섞여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풀 때는 뭐부터 풀어라? 제일 쉬운 것부터 풀어라. 10초 이내에 풀는 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30초에서 40초 정도 걸리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맨 마지막에 풀어라. 그래서 요거는 맨 뒤에 몰아서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먼저 풀 수도 있겠지만 1번을 맨 나중에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생각할 거예요. 1번이 만약에 1번이 최상급이다. 요거를 풀어야만 합격할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1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고. 그럼 시간을 써버린다. 그럼 시간을 써버리면은 압박감이 생겨요. 조절이 안 되니까. 페이스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것도 찍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좀 어렵다 싶으면 넘겨요. 뒤로. 어렵다. 뒤로 넘기고 쉬운 것부터 쭉 풀어가는 거다. 거꾸로. 자, 그러면 아마도 중하죠. 중간 단계. 자, 요 정도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0에서 70% 정도가 중하급으로 나오지 않겠냐. 지난번에는 한 3, 40%가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70% 정도가 중급 아니면 하급 정도로 보일 거고 20에서 한 30% 정도가 좀 난이도가 좀 높을 거다. 그러면 요것만 맞춰도 몇 점이에요? 70점이에요. 70점. 그죠? 70점. 자, 100점 만점에 70점이라 치면 그러면 70점을 맞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을 써서 자, 플러스를 하시는 거죠. 70점에다가 플러스. 자, 설마 찍은 게 다 틀리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 한두 개 맞췄다. 그러면 뭐 72.5, 75점 이렇게 나올 거고 운 좋게 자,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하나씩 제거하면서 풀었더니 뭐 한 4개를 더 맞췄다. 4개를 맞췄다면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만 조금 부족하니까 더 집중해야 되겠죠. 이 문제 풀 때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속성이 중요한 거고 이거는 정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풀이를 하시라. 자, 유형별 풀이. 자, 그래서 문제의 유형에 만든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여기서 학습을 하셨어야 된다. 자,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뭐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도 있고, 뭐 골라라라는 문제도 있고, 빈칸 쓰기도 있고, 숫자를 해가서 합하는 문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OX도 있고, 개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형에 맞춰서 각각의 정확한 풀이를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유형에 맞는 풀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박스가 나왔는데 OX다. 그러면 다 풀어서 OX의 답을 얻을 거냐? 아니다. 그럼 제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 자, 가장 난이도 높은 게 박스의 개수다. 박스의 개수는 어쩔 수 없어요. 다 풀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확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의 개수는 되도록이면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 처음부터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박스에 보기가 있다. 그럼 다 풀 필요 없다.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거 아닌 건 싹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같은 거 찾아서 다른 것만 하나 골라서 한 두세 개 정도만 풀면은 충분히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유형별 풀이를 스스로 찾았어야 된다. 요 단계에서. 그죠? 자, 요 단계에서 자, 어떤 유형일 때 어떻게 풀어야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게 안 됐다면은 지금 동영을 하면서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미루 찾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미루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길을 못 나온다.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돼요. 자,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간이 단축되어야 자, 내가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많은 시간을, 남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0초짜리를 2분 안에 푸시면 안 되는 거고 2분짜리를 마찬가지로 10초 안에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난이도에 맞는 시간을 배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속도가 한 35분 이내로 전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왜냐하면 그 안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유형별 풀이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여기서 이 두 개, 1단계, 2단계에서 충분히 해봤을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OT를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일정은 그냥 아침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한번 쭉 가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기를 조금씩 하긴 할 건데, 뭐 기본 수업처럼 자세하게 쓰진 않는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되새김질하는 정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필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칠판에 써가는 거를 그냥 쭉 해가지고 그냥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오시면서, 선생님 속도랑 내 속도가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약점이 되는 부분일 거다. 자, 다른 사람들은 쭉 따라가고 있는데 페이스를 못 맞추는 거야. 그거는 내 약점이고 좀 부족한 부분일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놓고 조금 더 재정리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처음 듣는 얘기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학습이 안 됐구나. 그러면 그거는 주제를 써놔야지. 써놓고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아, 저는 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한번 리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보통 기본서로 갖고 합니다. 가장 많이 봤던 책을 가지고 자, 되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눈에 익숙하고,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아,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 유형도 있었구나, 이제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 종로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자, 많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낼 만한 게 많이 없다, 주제가. 그럼 주제가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낸다는 얘기예요. 어지간한 것들은. 낼 만한 거 다 낸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내면은 난이도 조절이 안 돼. 그러면 기존에 좀 안 나왔던 것들을 내든지 아니면 자, 유형을 바꾸든지 제일 좋은 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기존에 나왔던 유형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다? 사례밖에 없다. 사례를 던져서 그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학습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행스럽게 뭐 이 챕터 1에 나오는 것들은 뭐 사례가 나오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자, 이제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경찰 개념의 변천은 자, 첫 번째로 고대다. 그죠? 고대는 도시국가에 대한 일체 정치다. 그랬어요. 자,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기에 모든 것들이 정치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중세가 되죠.
자, 중세 때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납니다. 그죠? 자, 교회 행정이 제외된다. 그죠? 교회 행정 제외. 자, 교회 행정이 빠져나가요. 이게 1530년에 제국경찰법이죠. 그죠? 제국경찰법. 그러면 요거를 빼고 이 나머지 부분이 경찰의 개념이었다. 자, 그러면 자, 14세기 말에 프랑스죠? 프랑스. 14세기 말에 프랑스가 국가작용, 자, 국가 목적을 이제 의미했다. 자, 이건 프랑스입니다. 그러다가 이 개념이 15세기 말에 자, 독일에 계승이 돼요. 독일에. 자,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계승이 된다. 독일은 그제서야 15세기에 와가지고 국가 목적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대륙 폭격은 이만했다가 자꾸 작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 작용이 이제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다가 점점 이만했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만큼이었다가 점점 작아지는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자, 다시 세 번째로죠. 경찰 국가 시대다. 자, 그러면 경찰 국가 시대에 그죠? 자, 여기서 네 개가 빠져나간다. 그죠? 자, 외교, 군사, 재정, 자, 사법작용이 제외되죠. 그래서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내무행위 전반이 경찰의 개념이었다. 그러면 사법작용이 경찰 기능에서 제외된 것이 베스트팔렌, 자,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자, 사법작용이 분화가 됩니다. 이것을 행정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를 경찰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행정과 경찰이 분화되었다. 그러면 중세 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거고, 그러면 경찰과 시에는 두 개가 있었다죠. 적국도 있었고, 자, 소극적인 질서유지도 있었다라는 거야. 동시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 네 번째 계몽 철학이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법치국가가 등장하죠. 법치국가. 자, 법치국가가 등장하면서 또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위험 방지가 제외되는 거야. 그래서 소극적인 위험 방지만 남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기능이 경청에 제외된 계기가 독일에서 뭐 있었어요? 자, 독일에서는 1794년죠. 일발 란트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82년에 프로이츠 메르크 판결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뭐였었어요? 1795년 재해와 형벌법전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능은 경찰의 기능이 아니다. 선거 목적이 한정이 돼야 된다. 자, 그러다가 다시 쪼개집니다. 또 쪼개져요. 그죠? 자, 이때 다섯 번째가 2차 대전이다. 2차 대전 이후. 그러면 자, 이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 안에 보니까 협의의 행정 경찰이 있고, 그죠? 보안 경찰이 있더라. 그죠? 보안 경찰.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학자들이 구분하는 건데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독립된 작용이냐 아니면 부수된 작용이냐. 그러면 협의행경찰은 다른 행정과 관련된 작용이다. 그죠? 자, 이거는 독립된 작용이다. 그죠? 그러면 뭘 빼냈어? 이거를 제외시키죠? 제외시키고 이것만 남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경찰이 담당하는 협의행경찰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하죠. 이것을 비경찰화 라고 합니다. 비경찰화. 자, 그러면 보안경찰은 어떻게 돼요? 비경찰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죠. 될 수 없다. 그러면 보안경찰을 대놓고 주면 너무 쉽다. 그래서 생교풍이 있었죠. 보안경찰 종류, 생교풍. 자, 여기다가 이제는 경비경찰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경비경찰. 그래서 생활안전, 교통풍소, 경비경찰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가 비경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찰하면은 자, 이 보안경찰, 생교풍, 경비경찰이 들어간 여부를 꼭 따져야 된다. 자, 이거는 나일식 방식으로 함정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30년 제국경찰법, 1794년 일발란트법, 1795년 재해방불법전, 그 다음에 1882년 프로이츠 베르크 판결, 그 다음에 1884년 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자, 법전 이름을 바꾸는 문제도 기출에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931년에 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순서 묻는 문제 뭐 당연히 출제 요청을 했겠죠. 그죠? 순서를 나열해 봐라. 그다음에는 뭐 나온다? 내용이 나온다. 자, 제국경찰법은 교회 행정이 제외됐다. 교회 행정이 제외. 일반한 특법 뭐였어요? 절박이다. 절박. 자, 재화형법전은 행정과 자, 사법의 구분이 되는 거죠. 행정경찰, 사법경찰 최초의 구분. 재화형법전 제18조에 있어요. 16조는 그냥 안전이라는 글자 뭐 이게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레츠베르크 판결은 온리 소국. 자, 소국 목적에 한정이 되었다. 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뭐였어요? 위생사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는 19년도에 트렌드였던 문제예요. 그러면 위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다. 그러면 협의의 행정경찰사무가 이 자치법전에서는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뭐다? 자, 재량이다. 재량. 자, 재량. 자, 요게 기존의 기출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자, 역사적 배경, 흐름을 많이 물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고 어떻게 나왔냐? 지난번 20인 1차에 나왔던 게 요거죠. 그레츠베르크 판결이 경찰청장의 법규 명령이 무효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일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실제로는 이렇게 됐죠. 자, 제국경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했는데 요게 아니고 자, 소국 목적이 한정되는 것은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일까요? 자, 제국경찰법은 전체야. 교행정 빼고 전체니까 소국 목적에 반하는 적극적인 위반 방지가 무효다?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했던 자, 1794년 일반란특법이 자, 이제 소극 목적이 한정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있어요.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소극 목적에 한정한다는 것이 자, 실정법화된다. 그죠? 그러면 그 법이 뭐냐? 1794년 일반란특법이다. 땡, 틀렸다. 요게 계기가 되어서 요게 만들어졌대. 논리가 맞지 않잖아. 미래가 계기가 돼서 과거가 변한다?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요게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건 뭐예요? 자,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있다죠? 관련 판례. 자, 관련 판례가 있어요. 자, 관련 판례는 자, 좀 많이 나왔었죠.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죠? 자, 크로이츠 판결.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랑코 판결. 그 다음에 에스코페도 판결. 자, 그 다음에 미란다 판결. 미란다가 있고, 지난번에 매 판결이 나왔죠. 매 판결. 자, 이거는 형소법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매 판결은 뭐야? 위수증. 자, 위수증이다. 위수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 그 다음에 띠또 판결. 그죠? 띠또 판결. 그러면 크루츠베르크 판결은 뭐예요? 소극적 위반 방지 분야. 전승비. 나오죠? 전승비. 경찰청장의 복귀 명령이 자,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선언했던 거. 그 다음에 블랑코 하면 뭐예요? 담배 공장. 소년. 그죠? 담배 공장 놀러 갔다가 차에 쳤는데 국영 담배 공장이거든. 국가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뭐다?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다쳤으니까 이거는 민사 배상이 아니라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국가 배상이 인정되는 거야. 담배 공장, 국가 배상, 블랑코. 에스코페도는 변호인 접견 교통권. 자, 미란다는 체포된 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거. 띠또 판결은 경찰 개입 청구권. 자, 그래서 기존에 뭐 이렇게 쭉 나왔던 보통 이게 1번으로 많이 나온다. 1번. 40문항 중에 한 문제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조금 무리하게 냈더라고. 자, 요한 시테판까지 나왔으니까 요한 시테판까지 나왔다면은 60년대 돌아간 느낌인데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주는 문제로 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냐면 여기는 변형할 만한 것이 다 나와버렸거든. 자, 그 다음에 자 나오는 게 있다죠. 영미법계, 대륙법계. 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비교다죠. 비교. 자,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하나만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반대 개념을 쓰고 있거든. 그죠? 자, 반대 개념. 자, 읊어볼까요? 영미법계는 경찰관 확대 역사다. 확대 역사. 자, 우리가 이제 제도사를 보면은 영국 같으면 보세요. 자, 자치권이야, 자치권. 내 생명과 신체는 내가 지키는 거야. 그러다가 나 혼자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 10인조합이 생기고 10인조합 가지고 안 되니까 100인조가 생기고 100인조가 생기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샤이어라는 큰 집단단체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경찰권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러면 자, 대륙법계는 어떻게 돼? 대륙법계는 여기서 독일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일체 정치에서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나게 되죠. 이렇게 경찰권이 축소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경찰권 축소의 역사다. 자, 영미법계는 뭐예요? 경찰권이란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다.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그죠? 자, 대륙법계는 뭐예요? 경찰과 시민은 대립하는 수직적 관계로 본다. 대륙법계는 경찰이 보다 지배자다. 지배자. 자, 지배자입니다. 그 논리만 가지고도 여러 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 연결을 계속 지키셔야 돼. 경찰권의 기초는 자치권이다. 여기는 동치권이고 동치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권력적 수단. 자, 여기는 권력적 수단을 쓴다. 자, 영미법계는 각 지역마다 경찰의 기능이 달라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경찰은 무엇을 하나를 가지고 발전해 왔던 거고 대륙법계는 기능은 똑같아. 기능은 똑같으니까 그 지배 범위가 어디냐? 범위와 성질을 가지고 자, 이제 경찰을 이제 개념을 했다는 겁니다. 개념화했다. 자, 그래서 2012년도에 승계에 나왔던 긴 문장이 있었죠. 자, 제가 할 때 항상 이거 할 때 읊어주는데 자, 대륙법계 경찰은 국왕의 통치권자 개념을 전제로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 형성에 반하여 대륙법계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체로서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문장 길잖아. 자, 그러면 자, 대륙법계 국왕의 통치권 범위와 성질 딩동댕 영미법계 자치권 기능과 역할 자, 이렇게 하시면 딱딱 나오는 거예요. 문장을 다 자, 알 필요가 없다. 짧게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능과 역할. 자, 기능과 역할이니까 경찰은 무슨 일을 하나? 그죠? 자, 대륙법계는 똑같다. 기능과 역할이. 그 지배 범위에 따라서 자, 범위와 성질에 따라서 그죠? 자,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무엇이냐? 경찰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영미법계는 목적이 뭐였어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다. 그죠? 그러면 자, 영미법계의 목적은 시민이야, 시민. 시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자,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 그러면 요 두 가지 개념 중에 무엇이 크다? 공공의 안녕이 크다. 그죠? 자, 경찰학에서 비교하는 거 딱 두 개 있다. 자, 여기 하나 나오고 나중에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국헌문란과 국가별난이 나온다. 형법상의 국헌문란이 큰 개념이다. 나 안에 너 있다? 그죠? 자, 크기를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민주적이고,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조직이고요. 이거는 관료적이고, 직권적인 조직이다. 직권적인 조직. 그 영미법계, 대륙법계 비교를 하셔야 된다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안 보이더라고, 이 문제가.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이 있는데, 그죠? 자, 다른 과목에서는 포함관계 있어요. 아시겠죠? 형식은 작은 단위고 형식을 포함하는 게 실질적이란 말이야. 근데 경찰학은 포함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아마 요거를 주구장창 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은 최근에 제도가 바뀌고 나서 나온 적이 없어. 자, 그러면 요 자체를 내지는 않고 아마 문장을 쭉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낼 수도 있을 거다. 자, 배경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형식이란 뭐예요? 조직과 제도 중심의 개념이다. 조직과 제도
실질이란 뭐다? 자, 실질은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본 개념이다. 작용과 성질. 자, 이거는 법상의 개념이죠. 그죠? 법상의 개념. 법상의 개념이다. 그러면 실정법상이죠. 실정법. 실제로 정립된 법상의 경찰, 보통 경찰기관의 모든 자, 것들이 형식이다. 법상으로 경찰이 하게 되어 있다면 모두 다 형식이다. 그러면 실질은 뭐다?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이다. 그죠?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 자,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이다. 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요?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그죠? 학자들이 정립한 거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이 정립했어요?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정립한 거다. 독일 행정법학자들. 자,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정립한 거다. 그럼 학자들은 이를 생각한다 그랬죠. 따진다, 요소들을. 목적을 따지고, 그죠? 그 다음에 수단을 따지고, 자, 그 다음에 권한의 기초를 따져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에 자, 경찰로 불리진 않지만 경찰로 보자. 그러면 목적이 뭐더라? 사회 목적이다. 그죠? 사회 목적. 자,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질서 유지다. 그러면 사회 목적이니까 국가 목적은 실질이 될 수 없는 거고, 과거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은 자, 실질이 될 수 없다. 수단은 뭐예요? 수단은 권력적 수단을 씁니다. 권력적 수단. 그러면 임의나 서비스나 비권력 조건을 쓰는 것은 자, 실질이 될 수 없다. 권한의 기초는 뭐다? 일반 통치권이다. 일반 통치권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권력입니다. 그러면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든가 특별 권력과 기초한 것들은 실질이 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어요. 자, 요게 형식이고 요게 실질이다. 그러면 형식은 모두 실질이다. 땡. 실질은 모두 형식이다. 땡. 그러면 형과 실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고 4번이 나올 거예요. 1번은 뭡니까? 형식에만 들어가는 거. 2번은 형식이기도 하고 실질이기도 한 거. 자, 3번은 실질에만 들어가고 형식은 아닌 거. 4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다. 그 케이스를 여러분이 응용해서 뽑아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예문 하나 줬어요. 예문. 자, 정보경찰은 몇 번입니까? 정보경찰. 정보경찰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 들어가요? 그러면 정보경찰은 우리의 기능이냐? 법상에 우리가 하도록 돼 있죠. 그죠?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가 있으니까 경찰의 기능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 1번 아니면 2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실질이냐? 이거 세 가지 따져봐야지. 정보경찰은 국가 목적 작용이야. 비권력 조건을 써.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번에 얘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1번에 A를 주구장창 뭐 글자 따가지고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자, 1번에 예시가 있으면 원리를 가지고 계속 적용시켜 보는 거야. 그 학습법을 이제 하셨어야 된다. 그래야 외우지 않고도 자,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내가 그거를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으로 요즘에 문제 유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골라봐라.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외워서 답을 얻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준을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이 기준을 적용해서 네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게 지금 출제 경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과 실은 조금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찰의 분류다. 그죠? 경찰의 분류. 자, 경찰의 분류. 자, 그러면 자, 경찰의 분류는 뭐예요? 일단은 기준이 있겠죠. 기준과 자, 종류들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나. 자, 일단 요걸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다. 1단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나. 달려볼까요? 자,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어떻게 돼? 목적, 상권 분류에 따라 행정경찰, 사법경찰. 업무의 독자손으로 분류하면 협행경찰, 보안경찰. 그죠? 발동 시점으로 가면은 예방과 진압. 예방과 진압.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정도와 담당에 따르면 병시경찰, 비상경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 소재를 가져가면 국가경찰, 자치경찰.
질과 내용에 따르면 질서경찰, 봉사경찰. 그 다음에 보호법익에 따라서는 보통경찰, 고동경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 방식이다. 아주 뭐 호랑이 담배필적에 나왔던 시절이고, 지금은 어떻게 나와? 기준이 맞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죠. 자, 뭐뭐의 내용. 자, 뭐뭐의 내용. 자, 이렇게 연결하는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기준이 맞느냐 따져주시고 맞다. 그럼 그 다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되느냐? 맞다. 그렇다면은 얘랑 얘랑 연결되느냐? 1번이 틀렸다? 2, 3번 풀 필요 없어. 1번 맞다? 그럼 2번으로 가. 2번 맞다? 3번으로 가. 2번 틀렸다? 3번 가지 말고 바로 넘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문제를 다루는 로직, 순서 이런 거 잘 지켜줘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알파고가 그죠? 알파고 문제 풀 때 맞냐 틀리냐 물었어. 딱 보니까 틀렸어. 이거 검토 안 해. 그죠?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기계가 똑똑 갔다 틀렸네? 또 맞네? 틀렸네? 땡. 그 다음. 이렇게 가야지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틀렸는데 풀어볼까? 그거는 저기 아까 기출에서 할 때 하는 거지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몇 초라도 아껴야 된다고. 시간을 벌어야 돼. 자,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죠.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가 요거였어요. 자, 어떤 거였냐면은 자, 자치경찰. 자, 국가경찰인데 자치경찰, 국가경찰. 그러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냈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은 관할이 좁다. 자, 그 다음에 국가경찰은 관할 범위가 관할이 넓다. 자, 그 다음에 조정과 협력. 자, 그 다음에 통계가 정확하냐 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것들은 각각이 별개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줬냐? 자치경찰은 관할이 좁기 때문에 조정과 협력이 잘 되고 통계가 정확하다. 이런 논리를 폈단 말이야. 아시겠죠? 관할이 좁으니까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기준을 주고 여러분의 푸는 요령을 흔든 거예요. 이렇게 출제위원이 아주 교묘했다고. 야, 관할이 좁으니까 서로 붙어 있으니까 조정 잘 안 되겠니? 막 이런 거지. 별개란 말이야, 별개. 관할이 좁은 건 좁은 거고 이거는 맞다. 그러면 자치경찰은 조정과 협력이 잘 되느냐? 별개 조직이니까 자치경찰끼리 조정 안 돼요. 기준이 별개다 보니까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따로따로 풀었어야 되는데 좁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푸니까 뭐 논리가 약한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야. 별개라고, 별개.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요즘에는 이상한 논리를 펴서 여러분의 막 사고방식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려. 잘라서 별개다. 그럼 하나씩 여기서 1번 따지고 2번 따로 따지고 3번 따로 따져서 풀었다면은 자치경 좁다. 그래서 조정과 협력이 잘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좁기 때문에 서로 잘 붙어 있으니까 조정이 잘 될 거다.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이 최근에 등장했다. 자, 그 비슷한 유형이 청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청경은 보세요. 청경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하고 자, 그다음에 청경은 공무원이야 민간인이야? 기본적으로 민간인이다. 그죠? 그러면 청경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한다. 단 가로 안에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근무하는 청경은 제외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두 개 문장을 합친 거야. 아시겠죠? 자, 청경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청경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어때?
국문호 보니까 국가배상법 적용한다. 별개라고. 벌칙 적용할 때는 국문호 보지만 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민간인이니까 민법을 적용해야지. 물론 빠지는 사람도 가끔씩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 할 때. 자, 요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논리를 가지고 자, 외워주셔야 그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논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꼬이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놓다면 자, 다른 뭐 처음 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 풀 문제는 없다. 근데 논리가 막 꼬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그죠? 설명해 주는 배경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야. 기출이 안 됐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배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유형은 요즘에 새로운 유형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옛날에 이제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게 있었거든. 근평. 경찰 간부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근무성적은 근평은 1평이 있고 2평이 있는데, 그죠? 자, 2평정 요소를 할 때에 수우 양가 비율이 20, 40, 30, 10이란 말이야. 2대 4대 3대 1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꾸는 형태들이 옛날 유형이었고,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할 때, 기본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2대 4대 3대 1로 하느냐? 그거는 법에도 없어요. 이거를 강제배분법이라고 그래. 강제배분법. 그러면 강제배분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거는 조문에도 없어요. 그러면 강제배분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은 말이죠. 빵점을 안 준다. 빵점을 안 주고 1점이라도 줘. 이거를 관대화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관대화. 그리고 100점도 안 줘. 조금 낮춰서 줘.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 모여. 이거를 집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무 성적에 석차를 나눠야 되는데 석차를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배분하게 하는 거야.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대화와 집중화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그거는 조문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출제가 됐었거든, 그게. 관대화가 아니라 엄격화와 집중화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자, 2대 4대 3대 1로 강제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기본 수업 시간에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자, 이게 왜 나왔나를 알고 있었다면 그냥 주는 문제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손도 못 댔다고. 2대 4대 3대 1만 보이니까. 그래서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오류가 났던 징계 의결 방식도 나왔었죠. 징계 의결 방식은 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반수가 안 됐다. 그때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에 가장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차례로 더하여 자, 그 의견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 과반수 될 때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면 그 조문을 알고 있어. 그러면 1, 2, 1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5명이 했다. 그러면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3을 내는 방식을 여기 가장 불리한 의견이니까 차례로 더해. 언제까지? 3이 될 때까지 더한다. 그래서 3이 될 때까지 더하니까 두 번째 더하니까 2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여기 더하고 하나 더 더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될 거다. 요 방식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거든요. 계산한 방식을.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물론 뭐 다 맞는 걸로 됐지만 안타깝게도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잘 풀었을 텐데 12라는 숫자를 줬었거든. 12. 요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위원은 위원장 포함해봐야 최대치가 7명이거든. 그러면 12가 나올 수 없다. 근데 그거를 또 경찰에서 받아줬대. 근데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12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냥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한 거니까 결정 방식을 물었단 말이야. 출제위원도 거기에 불만 많았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낸 거다. 12명이나 가정했을 때 이렇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나? 결정 방식을 물은 거지. 이걸 가지고 낸 건 아니다. 근데 뭐 학생들 불만 많으니까 다 그냥 답 없는 걸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 맞아버렸던 거야. 그러면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7명이 나와야죠. 그러면 주어진 지문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는 거야. 산수야, 산수. 1, 2, 뭐 1 들었을 때 이제 7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감봉 1개월인가 아마 그게 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가 이의 제기가 되면서 10이라는 거 잘못된 거다.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더만. 왜 제기했을 것 같아요? 틀렸으니까. 틀렸으니까 이의 제기했겠지. 맞았으면 이의 제기 누가 하니.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문제를 손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요즘에는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것들은 그냥 공식일 뿐이다. 아시겠죠? 공식대로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장점, 단점 있다. 장점, 단점. 자, 단점, 단점. 자, 어저께 제가 이제 심심해서 다른 이제 과목들을, 그죠? 이제 다른 과목에 제가 학습하지 않는 이제 그냥 자격증 시험 그 뭐 인터넷에 보니까 누르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맞았다 틀렸다 나오는 게 있더만. 그래서 심심풀이를 그냥 눌러봤어요. 딱 유형을 딱 보니까 나 학습한 적이 없어. 자, 그래서 뭐의 장점을 묻더라고. 장점을 물어요. 자, 장점이 있는데 1번, 2번, 4번 4개 있더만. 자, 가만 딱 읽어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3가지는 좋은 얘기고 1가지는 나쁜 얘기더라고. 이거 뭐지? 이거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단순한 유형이야,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올 거다. 왜냐면 여기도 장점, 여기 장점이 있으니까 좋은 거 주고 이렇게 줬을 때 좀 헷갈릴 거예요. 어디 거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건지 아닌지 구분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여기 잘 되는 거는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되는 거는 여기는 잘 돼. 그죠? 그래서 아까 조정이 안 된다, 잘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자치경찰은 조정이 안 돼. 그죠? 자, 여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요.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획일적인 조직이니까. 자치경찰은 독립적인 조직이니까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충분하다. 근데 묻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보세요. 장단점을 물으면 어떻게 돼? 4개 중에 하나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4개 중에 하나. 자치경찰의 장점만을 물었다면 단점 틀렸고 국가경찰 장점이니까 틀렸고 국경 단점 틀렸을 것이고 특성으로 물으면 어떻게 돼? 요게 특성이다. 특성으로 물으면 장점도 단점도 다 특성이에요. 이거는 이분법을 푸는 거야.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작게 묻느냐 크게 묻느냐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찰의 분류 기본적으로 기준은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난이도는 낮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는 문제다. 이름 주는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임무가 있다죠. 경찰의 임무. 자, 경찰의 임무가 벌써 나왔어요. 그죠? 경찰의 임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찰의 임무다. 그죠? 경찰의 임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찰의 임무라고 규정된 것이죠. 자, 국가경찰법 제3조. 자, 국가경찰법. 자, 국가경찰법 제3조가 있고요. 경직법 제2조가 있다. 그죠? 자, 경직법 제2조. 자, 똑같다. 그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 개정한 이유가 각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었거든. 뭐 다를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자,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1호, 2호, 3호, 4호, 4호, 8호 이렇게 돼 있는데
경지법에는 1호, 2호, 2호에 2, 3호, 4호, 5호, 6호, 7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넘버링이 달라요. 설마 이걸 가지고 장난칠까? 혹시나 해서 해놓은 거야, 이렇게. 아직까지 장난친 문제는 없지만. 자, 너무 순서를 매기는 방법이 달라.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개정을 해버렸고, 이거는 새로 만들면서 그냥 8호를 줘버린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얘랑 같고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였더라? 1호가 국민의 생명, 신생을 회복, 2호가 범죄 예방 진압 수사. 자, 2호의 2, 범죄 피해자 보호, 3호가 뭐? 경지법 제2조의 3호, 경비, 주인사 경호, 대간첩, 대탈핵전 수행,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분석, 땡, 종합, 땡. 자, 5호가 뭐야? 교통해단축 및 위해 방지, 위험 발생 방지, 땡. 위해 방지랑 위험 발생은 달라. 그 다음에 6호가 외국정보 국제와 국제협력, 7호가 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있지요. 그러면 요 7호가 뭐더라? 경지법 제2조 7호가 자, 일반 조항의 근거 조항이 된다. 일반 조항의 근거 조항. 자, 요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외워도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외울 때는 넘버링을 붙여서 외워. 아시겠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트릭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 문제지만 학생들 진짜 많이 틀렸어. 경지법 제2조 7호에 공공의 안녕과 위해 방지가 규정되어 있다. 직무로. 땡. 위해 방지는 5호에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수 남깁니다.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형의 트릭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다죠. 자, 요거. 자, 국가경찰사무.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동영에다가 많이 수록을 했던 건데 드디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사무.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자, 이 경비가 왜 들어갔냐? 아까 한번 보세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아까 이제 보안경찰이 있었죠? 이 보안경찰, 경비가 보안경찰로 들어왔단 말이야. 원래 경비경찰은 이제 대국가 활동이에요.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투를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야. 국가 목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경비 부대를 만들어서 간첩에 들어왔을 때 전투도 하고 할 목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해? 간첩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시위 진압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했단 말이에요. 사회 목적 작용을. 근데 지금은 간첩들이 안 들어와. 그러면 국가 목적 기능은 사라지고 사회 목적 유지 작용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경찰은 태생은 국가 목적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사회 목적 작용, 질서유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요거는 거의 세모였다가 지금은 보안경찰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성질의 변화가 생겨서. 아시겠죠? 그래서 경비경찰은 우리의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경비경찰. 자, 그래서 자, 생활안전, 교통, 경비경찰. 자, 요거는 뭐로 정해요? 뭐로 정해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 조례.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는 수사다, 수사. 자, 수사는 원래 왜 하는 거죠? 수사는 왜 해요? 국가 형벌권 행사하기 위한 거야. 수사라는 목적은 죄를 지은 놈이 제가 옛날에 개인이 했지만 지금은 국가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형벌권 행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라고 하는 거는 국가 목적 작용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수사는 누가 해야 돼?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 아시겠죠?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거는 국가사무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 뭐 사소한 이런 것들은 네가 해라. 떼주는 거야. 요 정도는 네가 해라. 수사에 대해서. 그러면 자, 내가 닭 한 마리를 갖고 있는데
떼갈 사람이 내가 닭다리랑 닭봉 나한테 줘 할 거야? 아니면 닭 주인이 야 퍽퍽살 이건 너 먹어 이렇게 줄 거야? 누가 주겠어요? 논리 생각해봐. 이거는 뭐로 정하겠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떼주는 사람이 떼주는 거예요. 떼가는 사람이 지가 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본질이니까 지가 정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 건데 자 떼주는 거야. 이게 사소한 것들 네가 해라. 자 그러면 수사는 뭐가 있어? 뭐 소년범죄, 그죠? 실종아동, 뭐 가출인, 그죠? 가출인, 뭐 가정폭력, 자 가포, 학교폭력, 그죠? 학교폭력, 뭐 등등등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소년 이런 것들은 생활안전에 관한 거야. 생활안전. 이거는 교통이고. 그래서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생활안전과 관련된 수사활동, 교통사고와 관련된 활동.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다. 성이다. 성범죄. 성범죄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었거든. 실제로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는데, 성과 관련한 게 뭐예요? 공연음란, 그죠? 공연음란. 자, 공연음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성적 목적을 위한 성폭법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겠죠.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 이런 것들만 자 자치경찰 3호로 분류돼 있다. 자,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여기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동심매체음란 나왔나? 아니면 공공밀전 추행 나왔나? 아, 그거였던 것 같은데. 고음으로 시작하는 함정. 간단한 트릭이었어요. 근데 문장은 진짜 길게 준 거야. 이거를 숨기려고. 그러면 정확한 포인트를 찾고 있는다면은 처음에 쭉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풀었으면 못 풀었을 거고. 생활안전 관련된 거네. 자, 그렇게 갔다면 좀 편하게 답이 나왔을 거고. 근데 학생들은 뭐 길게 줘버리니까, 모르겠는데, 뭐 이따위로 냈냐, 욕하다가, 그죠? 자, 중간쯤, 2번쯤 가면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와, 이건 내가 못 푸는 거구나. 근데 3번에 가만 앉아 있었거든. 야, 들어와. 쉬운 문제였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문제는 제가 예상을 했지만 아마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나올 거다. 근데 아직은 안 나왔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 사무, 국가경찰 사무, 자,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출제가 됐다. 그죠?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요렇게 가면은 오늘 진도 못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제 한번 보여준 건데, 원래 쭉 써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좀 쓰고 기본적인 것들은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제 말로 하는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그렇게 좀 빨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자 이어가겠습니다.